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보장하는 담보가 있었으면 좋겠어. 뇌출혈 담보가 머리 쪽 전체 질환의 10%가 채 안 되니까 뇌경색을 같이 포함하는 뇌졸중 진단비로 바뀌어서 팔았었어. 그래서 그리고 머리랑 심장 쪽을 그럼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요 뇌졸중 진단비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다가, 그런데 요 질환들이 머리 쪽 질환, 심장 쪽 질환에 모두 다가 아니니까 이걸 그 다음 뭘로 보완을 했느냐? 수술비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수술비 중에 하나인 우리 회사 용어로 따지면 5대 관열 비관열, 5대 관열의 5대 관열 비관열의 5대 장기 기관이 뇌심, 전체 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서 그 뇌하고 심장을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다가 24 요거보다 전에 이제 암 특치가 나오면서 암 특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뇌혈관 허혈성 특정 치료비 진단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전에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쯤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따로 나오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머리 쪽이랑 심장 쪽 MRI를 찍는 게 문재인 대통령 문케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케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되는 기간이 많이 확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뇌혈관이랑 심장에 MRI를 찍는 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좀 더 많이 MRI를 찍었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더 발견이 되기 쉽겠어요?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이 발견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보시면은 2019년도 20년도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진단비보다는 안 되겠구나. 진단비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받고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치료비 담보는 초창기에는 이제 10년, 지금은 100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2024년도 10월 달에는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특정 치료비를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10년짜리 정도를 팔았어요. 진짜 짧게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좀 팔다 보니까 10년 갖고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짜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26년에 가입을 하고 2027년에 아프셨으면은 그 아프신 기간으로부터 10년을 보장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갖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100세까지 되는 담보들 그리고 담보의 영역들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투쓰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달에 여기 두 개에서 빠진 게 있어요. 심장 쪽에 신부전과 부정맥이 여기 두 개에서 빠집니다. 신부전, 부정맥 포함을 해서 신부전, 부정맥 포함, 뇌랑 신부전, 부정맥 포함한 게 이 특정 순환계 특정 치료비였어. 그래서 이 담보를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이달에 이걸 훨씬 더 보완을 하는 순환계 통합치료비 담보를 지금 이달에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지나 볼게요. 먼저 요건 이제 옛날에 뇌졸중 급성性경색 진단비를 팔다가 2019년도 20년도쯤에 이제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팔다가 순환계 치료비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중환자실 치료 시에는 이제 연간 1회 500만 원 지급 나가는 거. 요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도 팔고 있는 요 작년 9월에 나온 순환계 특정 치료비 담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달에 나온 거는 여기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순환계 통합치료비. 뭐가 다르냐? 순특치는 요거랑 요거를 보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환계 통합치료비는 검사 부분이 들어갔고요. 중증 치료가 들어갔고요. 주사제 부분이 들어갔고 재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뇌혈관, 심혈관의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들께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 선배님들은 그러면은 뇌혈관 뇌졸중 진단비, 급성신경쇠 진단비를 쓰고 거기다 수술비를 보완을 했지만은 지금은 2026년도 6월 현재는 이 순환계 통합치료비로 보완을 하시는 게 훨씬 고객님 입장에서 보장의 범위도 넓고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어떤 담보들이 있을까? 보십시오. 어떤 담보들이 있을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검사부터 보겠습니다. 검사는 CT, MRI, PET 검사에 대해서 각각 10만 원씩 보장이 되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수술 후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MRI도 수술 전에 하실 수도 있고요. PET도 수술 전에 하실 수 있습니다. CT도 당연히 수술 전후에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요거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장이 돼야 되냐면은 의사분께서 환자분 머리 쪽 좀 더 자세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 CT 한번 찍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보장이 돼요. 그럼 언제 안 되는 거냐?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 MRI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은 급여는 보장이 되고 비급여 쪽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 차원에서 PET를 찍었다. 내가 건강검진 차원에서 MRI를 찍었다. 이거는 여기서 보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급여 쪽 의사분께서 하자고 했을 때 그때 회사에서 이제 각각 10만 원씩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뭐 수술 전에 입원해서 이런 검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검사들은 대부분 수술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주요 치료입니다. 결전용해, 결전 제거, 수술 이때 보정이 되는데요. 자 혈전은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혈전은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왜 생겨요? 피가 더러워서? 기름기? 고지혈증. 고지혈증도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고요. 고혈압 이런 부분들도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교육상 이게 제 얘기랑 저희 가족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지혈증 약을 39살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 13년째 먹고 있습니다. 13년째 먹고 있거든요. 제가 나름 당연히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이 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겠죠. 약을 안 먹어보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맨날 탕수육에 돼지고기 비계만 먹고 있고 이래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체질, 유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의사 선생님이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운동해도 이게 잘 안 나아질걸요? 이렇게 대번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근데 안 하면 더 나빠지긴 해요. 하면 더 나빠지긴 하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피떡이 혈전이 가는 혈관들을 막습니다. 가는 혈관들을 막을 때 이 혈관 자체도 이미 내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 10몇 살 때, 20살 때 혈관이 아니다 보니까 혈관 자체에도 이렇게 노폐물들이 끼어 있죠. 거기다가 조금 큰 혈전이 지나가다 이제 막게 돼요. 또는 당장 가는 혈관들을 막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당장 녹여야 되니까 이때 쓰이는 게 이제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됩니다. 주사를 놔서 여기 혈전 용해제를 녹이는데 쓰게 됩니다. 급여로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급여니까. 우리 암은 그 산정특례. 암은 상정특례 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환계 질환들은 보통 뇌 아니면 심장 쪽인데 이 뇌랑 심장은 산정특례 기간이 며칠일까요? 보통 30일. 30.
그래서 암하고는 굉장히 기간이 암은 몇 년이라고요? 5년. 예, 뇌랑 심은 산전통의 기간이 30 엄청 짧아요. 다른 뇌 암에 비하면. 그래서 급여로 치료하게 되면 이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급되게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2천만 원짜리였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숨통치 1억짜리 담보가 있고 숨통치 5천만 원짜리 담보가 있는데 숨통치 1억짜리 담보했을 때 이게 2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숨통치 5천만 원 담보일 때는 1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이 보장이 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남아요. 1천만 원짜리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여기 피가 이제 잘 지나가고 그러면은 너무 다행인데 이 피가 잘 이렇게 해서 안 녹여질 때가 있어요. 안 녹여지게 되게 되면은 이 막혀 있는 혈전을 카테터, 그러니까 우리 허벅지 타고 들어가서 카테터가 쭉 들어가서 머리 쪽 어디, 심장 쪽 어디를 지나가서 이 혈전을 이렇게 물어서 빼내야 됩니다. 이게 혈전 제거술. 급여로 지급할 때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이제 다 혈전이 제거되고 이제 제거됐는데 근데 의사분이 보니까는 이 혈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전히 여기가 조금 이 혈전이 이렇게 말끔히 싹 제거되는 게 아니라 혈전은 말끔히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이 혈관 벽 자체가 좀 두툼해져 있고 혈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뭘 하냐면은 이거 그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다 여기서 탁 펼쳐서 이 스텐트로 피를 지나가게 해주죠. 이 스텐트 수술 대표적인 비관혈 수술. 네, 우리가 팔고 있는 5대 관혈 비관혈의 비관혈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비관혈 수술일 때 회당 보통 알씨님들께서 얼마를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많이 쓰시면 1,500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숨통치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 회당 2천만 원. 요거 두 개는 연간 1회 2천만 원, 수술은 회당 2천만 원이 보장되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지점장을 할 때 알씨님이 저한테 보험금 청구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지점장 이거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스텐트를 삽입을 하는 그래서 수술비를 청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개수를 세보니까 의사분이 이렇게 소견서 적으셨는데 수술하기서 적으셨는데 4번째 스텐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 그 보험금 청구 사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가 막히게 2년 반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스텐트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저랑 비슷한 거죠. 이분도 얼마나 안 넣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고혈압, 흡연, 당뇨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심장이 전기적인 심장이 어디냐면 여기 주먹만한 게 여기 딱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살짝 왼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정박자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정박자로 안 띄워주고 땅땅 부르르 땅 이렇게 뛸 때가 있어요. 이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르 떨릴 때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혈류를 차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는 혈관들을 막게 되는데 우리 몸에 가는 혈관들이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가 머리 쪽, 머리 쪽에 있고 그리고 큰 동맥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관상 동맥을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혈류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혈류가 차단되게 되면 뇌는 이제 바로 조직 손상이 시작하게 되고 심장만 맞추게 되면 진짜 피가 안 통하니까 심하게 되면 이제 심장마비 쪽으로 가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 제일 먼저 쓰시는 거는 이제 혈전 용해제. 혈관을 통해서 주사되게 되고요.
안 되면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카테터 집어넣어가지고 혈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말끔히 제거되는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혈관벽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조금 혈관벽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또 혈전 제거하게 되면 여기 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자, 수술입니다. 수술은 아까 스텐트는 말씀을 드렸고요. 혈관이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혈관들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혈관들은 이렇게 커브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혈관들이 피가 지나가다가 막혀 혈관벽 자체가 조금 얇은 데들이 혈관벽 자체가 얇거나 그쪽으로 그 피가 이렇게 지나갈 적에 그게 안 터져야 되니까 혈관이 요렇게 부풀어 오르게 돼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네, 언젠가 터지고. 왜냐면 이게 확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고무줄 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피부를 잡고 이렇게 내도 이게 탱탱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안 그럴 것처럼 혈관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혈관벽이 이렇게 언젠가 터지게 돼요. 그럼 이거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막을 거냐? 카테터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스프링처럼 생긴 호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피가 못 지나가게 막아. 이거를 호일 색전술. 얘도 굉장히 대표적인 비관혈 수술. 피를 덜 보는 데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터졌다. 그러면 이제 혈종을 제거해야 되고 출혈 혈관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관열, 머리를 열어야 되는 개두술을 통해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적에 회장 수술은 연간이래가 아니라 회당 나간다. 회당 2,000만 원 정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 경우가 되게 되면은 내 몸에 장애가 남게 되는데 제일 많은 장애가 요거죠. 보행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음식물 넘기실 때 하는 삼킴장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시신경이랑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야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제가 아는 알씨님 중에 한 분이 그 뇌혈관 질환 앓으셔가지고 요거 그 보행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알씨님 그건 좀 특이한 게 사시는 데는 일산인데 병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재활치료는 어디서 받으시냐 하면은 과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너무 멀지 않냐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처음에 소개시켜준 재활센터가 그쪽이어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가시면 주로 뭘 연습하세요? 라고 했더니 걷는 거. 네. 평행봉 잡고 걷는 그 보행 그거랑 거기는 그 센터는 그 수중 걷기 그게 된대요. 물에서 걷는 거 그걸 연습하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여쭤봤어요. 그거 그러니까